안녕하세요. AI와 클라우드의 만남, 데이터 기반으로 비즈니스 성장하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클로커스 AI 센터 이근호 컨설턴트입니다. 오늘 애저 오픈 AI 소개와 활용법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세션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대규모 언어 모델이란 무엇인지, 또 국내와 해외의 대규모 언어 모델의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애저 오픈 AI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애저 오픈 AI에는 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GPT와 챗 GPT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클로커스가 애저 오픈 AI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량과 강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 언어 모델의 동향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은 방대한 텍스트 및 코드와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의 한 유형입니다. 텍스트 생성, 언어 번역,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컨텐츠 작성 등 다양한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규모 언어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시각화한 자료입니다. 원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해당 모델의 파라미터의 개수가 큰 모델입니다. 좌측에 있는 빨간 원이 오픈AI의 GPT-3이며 175 빌리언, 즉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부에 위치한 노란색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TNLG 모델이며 530 빌리언, 구글에서 만든 팜이라는 모델은 540 빌리언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파라미터를 가진 대규모 언어 모델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마일스톤 자료입니다. 수많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왼쪽은 연도별로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큰 영향을 미친 모델들을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픈AI는 2018년도에 GPT를 발표하여 한 획을 그었고 22년도에는 챗GPT를 앞세워서 대규모 언어 모델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만들었습니다. 23년도에는 GPT-4를 출시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 분야에서 중요한 기술적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언어 모델의 개발 경쟁이 아주 활발합니다.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가 공동 개발한 메가트론 튜링 NLG 모델, 구글의 팜과 바드, AWS에서도 타이탄을 개발하였고 알파고로 유명한 딥마인드에서도 친칠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런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챗 GPT와 GPT-4를 앞세워 현재까지는 대규모 언어 모델 경쟁에서 오픈AI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빅테크 기업들도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LG의 엑사원, 카카오의 코지피티, SK의 A- 대표적인 국내 빅테크 기업의 사례입니다. 빅테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오픈소스로 제공되는 대규모 언어 모델들도 계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모델의 사용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커스터마이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기술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며 매뉴얼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저에서 제공하는 애저 오픈AI를 사용하게 되면 관리가 매우 용이하고 SaaS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출시된 대규모 언어 모델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학습된 언어의 비율을 정리한 표입니다. 표에서는 각 모델에서 학습된 데이터셋의 언어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좌측은 오픈AI의 GPT-3, 오른쪽은 구글의 팜 모델입니다. GPT-3보다 팜이 더 늦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GPT-3보다 더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학습되어 있습니다. GPT-4의 경우 아직까지 공식 발표는 없지만 발표된 모델에 비해 가장 많은 데이터셋을 학습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PT-3의 경우 영어가 92.65%, 일본어가 0.11%, 한국어는 아더인 0.66%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팜은 영어가 74.1%, 일본어가 0.361%, 한국어는 약 0.18%입니다. 두 언어 모델 모두 학습된 데이터셋의 언어는 당연하게도 영어가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는 아주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글로 대화를 하면 거의 영어에 근접할 정도로 매우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한국어로 학습된 데이터셋의 절대적인 양은 적지만 한국어를 매우 잘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GPT 3.5와 GPT-4의 MMLU 테스트 스코어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GPT 3.5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챗 GPT이고 GPT 3.5의 영어 버전 정확도는 70.1%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GPT-4가 출시되었는데요. GPT-4 같은 경우는 영어는 85.5%, 일본어는 79.9%, 한국어는 77%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학습 데이터의 언어의 비율이 대부분 영어인 챗GPT보다 GPT-4의 한글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한국어가 매우 적은 비율로 학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GPT-4의 한글 성능은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린 MMLU 테스트는 여러 가지 언어들의 자연어 이해를 위한 기술과 모델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언어 모델들은 주로 특정 언어에 대한 이해와 처리를 중점을 두었다면 MMLU는 다국어 언어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언어로 이루어진 57개 분야의 지식을 데이터셋으로 활용하는 테스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대규모 언어 모델들의 성능 벤치마크 자료이며 MMLU 테스트를 통해서 점수를 매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1등은 오픈AI의 GPT-4, 2등은 구글의 팜 모델입니다. 점수를 자세히 보시면 1등인 GPT-4는 86.4%, 2등인 팜은 75.2%로 점수 차이는 약 11%의 큰 격차를 보입니다. 하지만 2등부터 10등까지 다른 모델들은 점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T-4의 성능이 현재까지는 독보적인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또 오른쪽은 해당 MMLU 테스트를 대상별로 진행하여 점수를 정리한 표입니다. 일반적인 사람, 즉 일반인이 MMLU 테스트를 진행하였을 때 34.5%,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89.8%입니다. 팜은 75.2%의 정확도를 보였으며 GPT-4는 86.4%의 점수인 것을 생각하였을 때 새로운 버전의 GPT 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 출시된다면 이제는 인공지능 모델이 사람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챗GPT를 사용하면서 사진과 같은 엉뚱한 답변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루시네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할루시네이션 현상은 자연어 처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언어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 없는 정보를 생성하거나 오류를 포함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하나의 동화, 콩쥐 팥쥐 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 보시는 바와 같이 잘못된 대답을 했었습니다. 또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에 관련된 엉뚱한 질문했을 때에도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번엔 같은 질문은 GPT-4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콩쥐 팥쥐 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니 GPT-4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알려줍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에 관련한 엉뚱한 질문을 하니 틀린 내용을 정정하고 올바르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챗 GPT와 동일하게 질문하였을 때에도 실제로 발생하였던 일처럼 정말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던 GPT 3.5와 다르게 GPT-4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며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알려줍니다. 최근 GPT-4를 발표하면서 오픈AI에서는 기존에 제기되던 문제점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민감 정보는 반드시 사용자가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장은 Azure OpenAI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Azure OpenAI의 개요, 두 번째로 GPT와 챗GPT, 세 번째로 이미지 생성 모델인 달리2, 네 번째로 코덱스와 GitHub 코파일럿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zure AI는 Azure 클라우드 플랫폼의 일부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 모음입니다. Azure AI 서비스는 개발자와 조직이 AI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 없이도 애플리케이션에 AI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ML 학습 사용 사례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완전하게 통합되고 확장성이 뛰어난 포괄적인 서비스 제품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Azure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시각, 음성, 언어, 의사결정을 위한 포괄적인 맞춤형 API 제품군이며 API 호출만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검색하고, 이해하고, 고급 의사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기능을 앱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 수준의 개발자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앱에 AI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픈AI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중에 하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애저 오픈AI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알맞은 절차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양식에 맞게 신청을 하고 검토를 거쳐 승인이 이루어지며 승인을 받아야 애저 오픈AI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신청일 기준 10영업일 이내에 검토가 완료됩니다. 신청서에는 25개의 항목을 알맞게 작성하시면 되고 승인이 되면 신청서를 작성한 메일로 애저 오픈AI 서비스에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메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애저 오픈AI를 사용하려는 신청자는 오픈AI 모델의 사용 사례를 증명해야 하고 애저 오픈AI의 사용은 등록 사용 사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애저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입니다. GPT와 챗GPT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대규모 언어 모델이며 대화형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텍스트의 생성, 요약 및 분석과 같은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달리는 자연어 입력에 기반하여 다양한 형태와 주제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현재는 디자인과 예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코덱스는 자연어의 구문을 분석하고 코드를 생성하는 모델입니다. 소프트웨어의 개발부터 데이터 분석, 시스템 관리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GPT와 챗GPT입니다.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이며 챗GPT는 GPT와 챗의 합성어입니다. GPT는 인간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자동 회귀 언어 모델이며 챗GPT는 GPT 3.5를 기반으로 지도학습과 강화학습을 모두 사용해 파인튜닝된 모델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단어에 대해서 사전학습이 되어 있으며 사용자가 입력하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텍스트를 입력하면 텍스트로 출력되는 대화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챗GPT가 출시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을 가져와 봤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더 큰 사건이다. 인류가 불을 발견한 것과 비슷하다. 또한 챗GPT는 미국 의사면허 시험과 변호사 시험, 와튼 스쿨의 MBA 운영 시험 등 굉장히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할 정도로 더욱 똑똑해졌으며 인간 평균 이상의 지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챗GPT가 현재 얼마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출시된 후 5일 만에 100만 유저를 확보하였습니다. 100만 유저를 확보한 시간이 어느 정도 빠른 것인지 다른 서비스들과 비교해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100만 유저를 확보할 때까지 넷플릭스는 3.5년, 트위터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메타의 페이스북은 10달, 인스타그램도 2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GPT-4는 GPT 3.5, 즉 챗GPT보다 훨씬 발전한 모델입니다. 유니폼바 이그잼은 미국 변호사 시험이고 바이올로지 올림피아드는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입니다. 챗GPT의 경우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하위 10%,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하위 31%의 점수를 받았는데 GPT-4는 미국 변호사 시험에서 상위 10%, 국제 생물 올림피아드에서 상위 1%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성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험 점수 향상 이외에도 GPT-4는 정확한 답변 가능성이 약 40% 이상 향상되었고 다국어 지원 기능이 더욱 강력해졌으며 더 긴 메모리를 지원합니다. GPT-4와 챗GPT의 각종 테스트들의 점수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유니폼바 이그잼에서 GPT-4가 400점 만점에 298점을 받았고 챗GPT가 213점을 받았습니다. SAT는 한국어로 치면 수능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두 개의 과목에서 각각 GPT-4는 710점, 700점을 받아서 670점, 590점의 챗GPT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외의 테스트에서도 모두 GPT-4가 더 뛰어난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픈AI 홈페이지에서 GPT-4 링크로 접속하시면 해당 테스트 비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GPT의 실제 사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문의에 대한 응답을 자동화하는 사례입니다. 대부분 챗봇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리포팅은 보고서를 생성하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GPT에서 요약 기능을 활용하는 사례입니다. 조직이 지식과 정보를 추적하여 직원이 필요한 정보를 찾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은 현재로서는 전사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컨텐츠를 생성하는 기능 등으로 광고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GPT의 감정 분석을 활용하여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또 GPT는 자연어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해하기 때문에 텍스트로 이루어진 데이터에서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이며 다언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기계 번역도 훌륭하게 수행하며 미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측 모델 구축 사례도 존재합니다. GPT-3는 에이다, 베비지, 큐리, 다빈치 총 4개의 모델이 있습니다. 4개의 모델의 처리 능력, 속도, 가격이 모두 다릅니다. 좌측의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성능, Y축이 처리 속도를 나타냅니다. 에이다는 일반적으로 가장 빠른 모델이며 가장 저렴합니다. 에이다는 많은 태스크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며 더 많은 컨텍스트를 제공하여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주 사용 용도로는 텍스트 구문 분석, 간단한 분류 및 주소 수정, 키워드 추출 등에 사용됩니다. 베비지는 보통의 분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를 검색할 때 검색 쿼리와 일치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의미 체계의 검색 순위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베비지 모델은 중간 규모 작업에 적합하며 비교적 작은 예산으로 자연어 처리 작업을 수행하려고 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사용 용도로는 보통의 분류, 의미 체계 검색 분류가 있습니다. 큐리는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빠른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빈치 모델의 경우 복잡한 텍스트를 분석할 때 더 유리하지만 큐리는 감정 분류 및 요약과 같은 작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큐리는 또한 질문에 답하고 Q&A를 수행하며 일반 서비스 챗봇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모델입니다. 다빈치는 가장 뛰어난 성능의 모델이며 다른 모델이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더 적은 명령으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대상 그룹에 대한 요약 및 창의적인 컨텐츠 생성과 같이 컨텐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경우 주로 사용합니다. 다빈치는 성능이 뛰어난 만큼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가 필요하므로 다른 모델보다 처리 속도가 느리고 더 비쌉니다. 다빈치는 텍스트 의도 파악, 논리 문제 해결 영역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사용 용도로는 대상 그룹에 대한 복잡한 의도 분석, 원인과 결과 분석, 많은 청중들을 위한 문서 요약에 사용합니다. GPT 모델을 사용하려고 할 때 꼭 다빈치 모델과 같이 무조건 고성능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항상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고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GPT 모델의 사용을 고려하시는 중이라면 처리 속도와 비용, 필요한 지식 수준을 고려하여 고객들의 태스크에 알맞은 합리적인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저희가 애저 오픈AI를 사용하려는 고객들의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이 3가지 사용 유형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추가적인 학습 없이 GPT의 원래 기능을 사용하는 베이스 모델 사용 유형입니다. 자연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기본 모델이며 배포가 가능하고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성능 향상이 가능합니다. 오픈AI 파이썬 SDK, CURL 코드 샘플, REST API 클라이언트를 사용하여 활용이 가능합니다. 대화 요약, 이메일 생성, 텍스트 분류, 엔터티 추출, 질의응답 등이 모두 베이스 모델 사용 사례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트레이닝된 모델 사용, 즉 파인 튜닝 사례입니다. 베이스 모델의 추가적인 지도 학습을 한 후 활용하며 더 많은 예시들을 프롬프트와 컴플리션 형태로 만들어서 훈련시킵니다. 모델의 파인 튜닝이 완료되고 나면 프롬프트에 추가적인 예제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토큰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풀필먼트 모델 사용입니다. 풀필먼트 모델은 학습과는 무관하게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 연동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날씨 어때나 지금 일본행 비행기표 가격을 알려줘 같은 질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들은 실시간으로 외부 데이터베이스나
외부 시스템에서 정보를 찾아야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챗GPT와의 API 연동 개발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베이스 모델을 사용할 때 애저 오픈AI 스튜디오에서 지원하는 튜닝이 가능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사진에서 맥스 리스폰스는 응답에서 생성할 토큰 수에 대한 제한을 설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즉,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하는 문장의 길이를 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는 임의성을 제어하는 파라미터입니다. GPT가 질문에 대답을 할 때 의미가 같은 단어들 중에서 랜덤하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선택할 수 있는 단어의 폭이 넓어지고 0에 가까울수록 이 폭이 좁아집니다. 1로 설정하면 같은 질문에도 더 창의적이고 매번 다른 답변을, 0으로 설정하면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같거나 거의 비슷한 답변을 반복하게 됩니다. 온도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타피는 대답을 할 때 이전 단어들을 바탕으로 생성한 후보들 중에서 대답에 사용할 범위를 지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타피의 값이 높으면 더 큰 단어 풀에서 선택이 되고 결과물이 더 다양하고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타피의 값이 낮으면 선택할 수 있는 단어들의 풀이 작아지므로 대답의 결과물이 더욱 보수적이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범위는 0부터 1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스탑 시퀀스는 문장이나 목록의 끝과 같이 원하는 지점에서 모델을 중지시키는 데 사용되는 파라미터입니다. 특수문자나 기호, 특정 단어 등을 설정하고 질문에 대답을 할 때 해당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답을 중지하게 됩니다. 또 오른쪽 사진은 애저 오픈AI 스튜디오에서 GPT-3 플레이그라운드를 이용하여 입력 텍스트에서 엔터티를 추출하는 예시입니다. 배포할 모델을 선택하고 사용할 예시를 선택하여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모델의 사용 예시들을 보겠습니다. 의도 분류 및 감지 예시입니다. 디파트먼트와 오더 인텐트에 대해서 각각 2개의 레이블을 제공해야 합니다. 글을 요약해보면 지난주에 구입한 책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전액 환불을 받고 싶어 합니다. 구매 증빙 자료로 메일에 구매 영수증 사본을 첨부하였으며 책을 반납하고 환불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달라는 내용입니다. 모델에서 응답을 확인해보니 디파트먼트는 책과 기타 2개의 레이블이 나왔고 오더 인텐트에서는 환불 요청과 조치 취하기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생성 예시도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은 클로커스 AI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홍길동 매니저이고 오늘 갑자기 급한 개인적인 일이 생겨 회사의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오프라인 미팅이 예정되어 있어서 자기를 대신해서 미팅에 참석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메일을 작성해야 하고 급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아주 정중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GPT-3에서 생성된 이메일을 확인해보면 제목은 긴급 주제에 따른 개인 일로 연차 사용하여 안내드립니다와 급한 상황이므로 미팅에 나 대신 다른 사람이 참석해 줄 수 있는지 귀결에 부탁드립니다라는 아주 정중한 표현까지 사용하여 이메일을 생성해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드 생성과 레시피 제공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파이썬으로 프로펫 모델 코드를 생성해줘 라는 질문을 입력하니 프로펫 모델의 라이브러리 설치부터 순차적으로 해당 모델의 코드를 작성해주며 주석으로 상세한 설명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알리오 올리오 레시피를 알려줘 라는 질문을 하니 알리오 올리오가 어떤 요리인지 간략하게 알려주고 흔히 블로그나 책에서 확인할 수 있는 레시피 양식대로 레시피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와 심리상담 사용 예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등의 가운데 부분이 아프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르면 아프다는 증상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GPT는 자기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라고 시작하여 해당 증상에 대한 원인과 휴식 및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샤워나 근육 완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질문자가 이어서 췌장암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니 걱정하시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공감의 메시지와 해당 증상을 췌장암으로 바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상담 사례는 오늘따라 기분이 좀 우울한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는 질문을 하니 우울한 기분을 느낄 때는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말해주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해줍니다. 마찬가지로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받는 상황도 질문자의 감정을 분석하여 공감과 방안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텐츠 생성 기능과 요약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에 떠나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만들어줘 라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에 떠나는 중 비행기가 지연되어 일정이 밀렸다. 특정 지형에서의 명소 구경, 이탈리아에서는 피자와 파스타 및 가수의 공연을 우연히 보게 된 이야기, 맥주 축제, 스위스 알프스 산맥 구경 등 다양한 스토리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긴 글 요약입니다. 아마 챗 GPT를 사용하면서 가장 자주 쓰는 용도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른쪽 예시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텍스트의 요약을 아래에 제공해 달라고 한 뒤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에 대한 기사를 첨부하였습니다. 코파일럿은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AI 엔진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과 비즈니스 챗에 내장된다. 사용자가 자연어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사용자의 앱 데이터를 기반으로 업데이트 상황을 생성한다. 고객 컨텐츠 또는 개별 프롬프트에 의해 학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등 기사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여 알맞게 요약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유형인 파인튜닝된 모델 사용 예시입니다. 최근 세션 준비를 하는 동안 파인튜닝에 대해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현재 모든 모델에 대해서 파인튜닝 지원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일단은 감안하고 파인튜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튜닝된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5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트레이닝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셋을 준비합니다. 두 번째로는 파인튜닝 모델을 생성하게 되는데 베이스 모델을 먼저 선택하고 모델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한 학습 데이터셋을 선택합니다. 또 해당 학습 프로세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증 데이터셋을 선택하고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해당 파인튜닝 모델이 잘 학습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학습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파인튜닝이 완료된 모델의 상태를 확인한 뒤 해당 모델을 배포하고 배포된 모델을 사용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트레이닝 및 검증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습 데이터 및 검증 데이터셋은 원하는 모델 성능에 대한 입력 및 출력 예제로 구성됩니다. 학습시키려는 데이터셋은 반드시 프롬프트와 컴플리션, 쌍을 이루고 있는 JSON-L 형식이어야 합니다. 프롬프트에는 질문 형태로, 컴플리션에는 원하는 답 형태로 구성합니다. 데이터 파일은 UTF-8로 인코딩되고 바이트 오더 마크를 포함해야 하며 파일 크기는 200MB 미만이어야 합니다. 학습 예제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은 데이터 준비 단계를 지원하려면 오픈AI의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AI는 유효성을 검사하고 권장사항 제공 및 데이터의 미세 조정이 가능한 JSON-L 파일로 다시 포맷하는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해당 명령줄 인터페이스를 설치하려면 먼저 pip install upgrade openAI라는 파이썬 명령어를 실행시킨 후 그 아래의 코드를 입력합니다. 아래의 코드에서 로컬 파일 부분에 분석할 학습 데이터 파일의 전체 경로 및 파일 이름으로 변경하면 실행이 가능합니다. 오픈AI의 명령줄 인터페이스는 CSV, TSV, 엑셀, JSON, JSON-L 포맷을 지원합니다. 다음 단계는 사용할 기본 모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처럼 드롭다운 창에서 사용자 지정 모델에 사용할 기본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는 기본 모델은 성능과 비용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까지 신규 고객은 에이다, 베비지, 큐리 모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모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서 계속 진행합니다. 다음 단계는 파인튜닝할 모델을 지정할 때 사용할 준비된 기존 학습 데이터셋을 선택하거나 새 학습 데이터셋을 업로드하는 순서입니다. 오른쪽 화면처럼 학습 데이터 창에는 이전에 업로드한 기존 데이터셋도 표시되고 새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됩니다. 학습 데이터가 서비스에 이미 업로드된 경우 데이터 세트 선택을 클릭하고 학습 데이터 창에서
표시된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합니다. 아직 파일을 업로드하지 않았다면 로컬 파일을 선택하여 로컬 파일 위치에서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애저 블록 또는 다른 공유 웹 위치에서도 학습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검증 데이터셋을 로컬 파일 또는 애저 블록 또는 다른 공유 웹 위치에서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모델의 파인 튜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을 제공해주는 기본 값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직접 하이퍼 파라미터를 조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위 화면처럼 디폴트를 선택하게 되면 하이퍼 파라미터의 기본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드밴스드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하이퍼 파라미터를 수동으로 조정해서 해당 모델에 튜닝할 수 있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에폭의 수, 배치 사이즈, 러닝 레이트 멀티플러, 프롬버트 로스 웨이트입니다. 앞의 과정들을 모두 마치고 나면 다음과 같이 파인 튜닝 모델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예시 화면을 보시면 베이스 모델은 다빈치를 선택하였고 불러온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래 저장 후 닫기를 누르고 나면 파인 튜닝 모델 생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인 튜닝된 모델의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화면처럼 사용자가 튜닝한 모델에 대한 정보가 표시됩니다. 이 탭에는 사용자가 직접 학습시킨 파인 튜닝 모델에 대한 작업 상태와 작업 아이디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결과 파일의 아이디도 같이 표시됩니다. 파인 튜닝을 시작하면 완료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됩니다. 모델 및 데이터 세트 크기에 따라 모델을 학습하는데 몇 분 또는 몇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모델 페이지의 사용자 커스터마이즈 모델 탭에 있는 상태 창에서 사용자가 파인 튜닝한 모델의 작업 상태, 학습 결과, 학습 이벤트 및 작업에 사용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포함하여 사용자가 학습시킨 모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학습이 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 배포하는 과정입니다. 파인 튜닝 작업이 성공하면 모델 창에서 사용자가 튜닝한 모델을 배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파인 튜닝된 모델은 배포한 후 배포가 15일 이상 비활성 상태로 유지되면 배포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또한 하나의 커스텀 모델에는 하나의 배포만 허용됩니다. 이미 배포된 커스텀 모델을 선택하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며 배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배포까지의 과정을 모두 마쳤으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배포한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화면처럼 플레이그라운드 창에 들어가서 배포까지 모두 완료하였다면 배포된 다른 모델과 동일한 파라미터를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유형, 풀필먼트 모델 구성 예시입니다. 여행사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유저들이 앱이나 웹을 이용해서 자연어로 여행지 혹은 교통편에 관련된 검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6월 29일에 인천에서 일본까지 가는 항공편을 알려줘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자연어로 들어온 질문을 먼저 백엔드로 보내게 됩니다. 검색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의 질문을 할 때 자연어로 들어온 질문을 그대로 보내서 검색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키 밸류를 추출하는 과정, 즉 이번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키 밸류를 추출하는 과정을 엔터티 추출이라고 하는데 이 역할을 GPT가 수행합니다. 6월 29일 인천에서 일본 항공편 검색과 같이 코그니티브 서비스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엔터티를 추출하고 추출한 엔터티를 다시 백엔드로 전송합니다. 추출된 엔터티를 가지고 3번 REST API를 호출하여 연동된 코그니티브 서치에서 해당 질문을 검색하게 됩니다.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코그니티브 서치는 임베딩 되어 있는 자료에서 해당 내용을 검색합니다. 이때 검색 결과는 파일, 웹 또는 DB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고 이 결과를 다시 백엔드로 전송합니다. 백엔드에서는 해당 값을 자연어로 다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GPT에게 전송하고 GPT는 전송받은 파일 및 정보를 자연어로 바꾸어 백엔드로 다시 토스해줍니다. 자연어로 변경된 해당 검색 결과를 다시 프론트엔드, 즉 앱으로 전송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외부 시스템과 연동하여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모델을 풀필먼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풀필먼트 모델 중에서 코그니티브 서치와 같은 임베딩 기능이 있는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구현하는 사례입니다. 만약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코그니티브 서치와 같은 기능을 직접 구현해야 하고 리소스를 임베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임베딩 모델과 벡터 DB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이 되는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현재 GPT-3 모델 사용 시 참고사항들입니다. 파인 튜닝된 모델의 비용은 학습 시간, 호스팅 시간, 1000개의 토큰당 비용이 청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목적으로 모델의 파인 튜닝을 진행하여 모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파인 튜닝을 진행하게 되면 클라우드의 데이터가 적재됩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프롬프트와 컴플리션 데이터셋의 경우 30일까지 보관됩니다. 파인 튜닝된 오픈 AI 모델 역시 사용 종료 후 딜리트 API 기반으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실시간성 데이터의 답변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챗GPT 모델은 2021년도 4분기까지의 데이터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글에 대한 적용 계획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크롤링을 허용하는 정보의 양이 많아야 하나 국내 기업 및 검색 엔진들의 경우 이에 대한 제한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식의 확장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글의 학습 데이터가 적어도 실제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국내에서 출시한 대규모 언어 모델들보다도 GPT가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PT는 파인 튜닝이 가능하지만 챗GPT의 경우 아직까지는 파인 튜닝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일반적인 GPT도 파인 튜닝이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의 출시로 인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과 MLOps를 합친 LLMOps가 등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시키고 배포하는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MLOps와 구별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 즉 라지 랭귀지 모델의 학습 및 배포에 필요한 기술들을 LLMOps라고 부릅니다. LLMOps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좋은 베이스 모델을 선택하는 역량이 필요하며 비즈니스에서 데이터,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인 튜닝 및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실험 능력도 요구되며 라지 랭귀지 모델의 임베딩 환경, 컨설팅 역량 및 적절한 라지 랭귀지 모델 성능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클로커스 AI 비즈니스 센터에서는 대규모 언어 모델에 대한 꾸준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AI 엑스포에서는 키노트 및 애저 오픈 AI 공개 세션으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국가기술 표준원, 라지 랭귀지 모델 워크샵 세션, 인공지능 융합 포럼에서도 대규모 언어 모델 워크샵 세션 등 무수히 많은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LLMOps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에 많은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픈AI의 GPT와 챗GPT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클로커스가 가진 역량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로커스는 애저 엑스퍼트 MSP로서 MS 어드밴스드 스페셜라이제이션을 국내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파트너 어워드 중 데이터 AI 분야로 국내 탑 파트너로 인정받았습니다. 클로커스는 데이터 AI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애저 오픈AI와 같은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확장 기회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최신 기술에 대한 입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객의 비즈니스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키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언더스탠딩, 데이터 언더스탠딩, 머신러닝, 디플로이먼트 4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컨설팅은 비즈니스 언더스탠딩과 데이터 언더스탠딩까지의 단계를 컨설팅으로, POC는 머신러닝까지 포함하는 단계로 진행되며 본 프로젝트는 MLOps 구축 및 모델의 유지 보수까지 모두 포함되는 단계입니다. 저희 클로커스는 AI와 머신러닝 분야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어세스먼트와 PO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로커스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 남겨주시거나 Q&A 시간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클로커스 파트너 에이모에서 AI 모델 개발의 성공 비결,
효율적인 데이터 가공 부분 발표를 진행해 줄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